네, 안녕하세요. 아라캐스트 윤상민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우리 병원의 문제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일단 문제를 찾았습니다. 문제를 찾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니까 이제 컨설팅 회사에 의뢰를 하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많은 마케팅 회사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그리고 저희 이제 세븐틴 같은 경우도 매출이 주는 거는 데이터에서 보이는데 도대체 이 병원에 왜 매출이 주는지를 문제를 모르겠고, 또 문제를 찾았다고 해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몰라서 또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많은 MSO들도 저희한테 그런 문제 때문에 의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해결 솔루션이라는 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정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보면서 그 기업만이 갖고 있는 그 해결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야지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병원에서 직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발견하는 것도 사실 내부에서 직원들이 발견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리더의 어떤 목표와 직원들의 목표는 같지가 않아요. 리더들의 목표는 이제 경영 전체가 중요하고 이런 접점의 문제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접점에 대한 분석을 하지만, 직원들의 관점에서는 직원은 전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직원은 자기가 하는 일만 중요한 목표로 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를 얘기하고 뭐 경영, 매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전체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방식은 사실 리더만 관심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직원들이, 가끔 원장님들이 이 문제를 아마 해결해 보세요 그러는데, 직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작습니다. 한 원장님이 좀 학습을 시켜서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려고 하는데 직원들이 정말 학습을 안 하려고 그러고 오히려 컴플레인하고 왜 아침에 이걸 해야 되냐고 그러고 막 이런 컴플레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직원들이 학습이 익숙한 집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장님들은 학습이 매우 익숙한 집단이지만 직원들은 학습이 익숙하지 않은 집단이기 때문에 학습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학습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자꾸 조금씩 학습하게 만드는 거는 리더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학습을 안 한다, 뭐 실망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학습을 안 하는 건 오히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좀 더 이 직원들을 학습을 시켜서 품질을 높게 만들 거냐, 그리고 고객의 가치를 높여서 우리 병원을 좀 더 높게 만들 거냐는 원장님들의 과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이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문제를,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방식은, 첫째는 원장님이 각 문제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문제를 내부에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부에서 객관적인 파악이 안 된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저희 같은 컨설팅 회사한테 맡겨서 모니터링을 해보면은 전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 개 한 개씩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이 문제가 이제 10군데에서 나왔습니다. 10군데를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직원들의 역량이 그걸 한 번에 해결할 정도의 목표가 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그거 한 번에 해낼 만큼의 역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이걸 다 해보자 그러면은 직원들이 거부하는 갖고 또 나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렇게 해결하면 안 되고요. 문제를 쫙 나열을 해서 문제 우선순위에 맞춰서 배열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병원에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해결을 하는데요. 하나하나 해결할 때 이거를 이제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내부에서 더 이상 해결이 안 돼서 외부의 컨설팅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를 판단하시고, 이거 봤더니 원장님이 힘이 들지만 매일 아침에 우리가 조금씩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리더가 내부에서 그 문제를 관리자랑 논의해서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도저히 내부에서 해결할 만한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량이 부재한 것 같아요. 그러면 빠르게 전문가를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많은 컨설팅 컴퍼니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러 갔다가 해결을 잘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이걸 20년 동안 하면서 병원 조직은 기업 조직과 달라요. 우리가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이제 기업은 사실 자기가 성과를 못 내면 승진을 못하는 거는 사실 퇴사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엄청난 동기부여예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주면서 그 어떤 문제 역량을 키우거나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병원 조직은 사실 그런 직급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동기부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동하면은 다른 병원에 또 취업할 수 있는 좀 자유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엄청나게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이거를 막 만들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낮기 때문에 오히려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간과하고 컨설팅 컴퍼니들이 막 직원들 막 이런 걸 푸시하다 보면은 오히려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해결이 더욱더 문제가 심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도 항상 직원들의 수준을 먼저 파악하고 직원들과 충분히 소통을 해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원장님들이 너무 과하게 그 역량을 빠르게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탈이 납니다.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병원이 망하기 직전에는 혁신을 해야 되니까 그럴 경우는 정말 빠르게 변화를 만들어내고 작업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하나 그냥 좀 더 끈기와 인내를 갖고 해결을 해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무언가 하나를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데스크에서 오는 환자들한테 서서 제대로 인사 하나 잘하자라는 것도 100일을 해야지, 연속으로 해야지 뭔가 습관이 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병원이 전화 받는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봤더니 하루에 콜이 10개 오는데 2명밖에 예약을 못 잡아요. 환자가 콜을 하는 이유는 거의 그 병원에 가고 싶어서 검색이 끝난 다음에 전화가 하죠. 사실 콜 베이스에서 충분히 상담 능력을 잘 발휘하면은 10개가 전화 오면은 사실 7, 8개는 예약을 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못 잡고 있으면 하루에 6명의 환자를 놓치니까 한 명의 환자가 20만 원의 객단가를 쓰고 있다면은 사실 120만 원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120만 원이면 1년이면 거의 2천만 원을 못 벌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해보시면 정말 중요한 거죠, 이 저점이. 이 저점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병원의 수익과 매출을 만들어내고 우리 병원의 가치를 올리는데 매우 중요한 저점인데 이거를 그냥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어떠한 거를 성과를 만들어내기에는 지속성이 함께 가야 됩니다. 각 원장님들이 강의 한 번, 컨설턴트가 와서 코칭해준 걸로 뭔가 병원에 엄청나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매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무지하게 많이 얘기 드는데 그것만 우리 병원에 정착을 시키면은 병원의 성장은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될까요? 네, 이게 문화와 이게 컬처까지 가지 못하고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원장님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지속성을 갖기 위한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많이 하지 말고 한 가지 문제부터 우리가 그 해결을 지속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매일 해야 됩니다. 피드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체킹해서 적어도 이 직원이 한 100일 정도 습관이 돼서 완전히 그걸 해낼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피드백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하나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계속 하나하나씩 이제 해결해야 되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병원 컨설팅을 20년 동안 하면서 이제 어떤 문제를 정말 빨리 풀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 병원 할 때도 솔루션을 90개를 갖고 있는데 왜 10개밖에 못 주니요? 이런 것들은 마음은 당연히 다 갖고 있으니까 주고 싶죠. 그런데 다 준들 받아 먹을 수도 없고 오히려 튕겨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병원의 수준에 맞게, 현재 수준에 맞게 하나하나씩 우리 병원을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우리 병원이 급해요? 그러면은 그 역량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체인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인지를 해서요, 강력하게 새롭게 만들어 가든지 이러한 결정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오늘 제가 문제를 우리가 찾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제가 해드렸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저는 매니지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경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은 경영을 잘한다는 거는 우리 병원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원장님들이 어떤 병원도 매일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리더, 관리자, 우리 직원들의 어떤 역량을 갖고 있냐에 따라 정말 경영이 잘하고 뛰어난 경영이 뛰어난 조직이냐, 아니면 정말 형편없고 경영 능력이 없는 조직이냐라고 그 판단을 나겠죠. 따라서 원장님들이 그 문제를 항상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게 아니라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사고 전환을 만들어서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전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